스타벅스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4.16 때 사이렌 문제 삼으니까 아니 스타벅스 로고가 사이렌이다. 뭐가 문제냐? 불나면 또는 응급차 사이렌을 울린다 하잖아요. 어원이 같은 거예요. 사이렌은 노래를 부르는 자예요. 이 노래를 들으면 죽음 충동을 자극합니다. 끝나고 싶은 유혹을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사이렌은 날개가 달린 여자 새였어요. 흐르는 물과 위에서 노래하는 새였어요. 이게 본 형상인데 하늘에 저런 악마가 있다는 걸 기독교인들이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물고기로 만든 겁니다. 가장 오래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이렌들이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근데 사이렌의 목소리를 듣는 자는 죽어. 근데 너무 듣고 싶어.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배를 젓는 노예들한테는 밀랍으로 다 귀를 막게 해요. 자기는 몸을 묶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렌의 노래는 듣되 뭘 하지 않겠다? 죽지 않는다. 죽지는 않겠다. 스타벅스에 돈은 필요한데 이 사회적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아. 15세기 유럽의 가톨릭 교회 성당에 모든 벽면에 붙어 있었던 대표적인 형상이에요, 이게. 쌍꼬리 사이렌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물고기가 됐잖아요. 물고기가 됐는데 물고기가 다리가 2개죠. 상체는 사람이고. 예. 하체가 다리가 2개라는 건 이상하잖아요. 문어다리 같은 게 2개야. 그런데 다리 2개를 왜 들고 있냐는 거지. 왜 들고 있는 거야? 이걸 그 당시에 가장 부정한 유혹이라고 본 거예요. 사이렌을? 유럽의 오래된 성당 보면 벽면에 이게 붙어 있어요. 건물이 그때는 책이거든요. 이걸 보고 이런 짓 하면 안 돼. 유혹을 조심하라고. 아, 성적 욕망을 상징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 형상이야, 이게? 예. 그래서 악마화한 거예요. 중세교회에서 성적 유혹을 악마화한 거야, 그렇죠. 지금? 이게 성적 유혹을 하는 사이렌인 거예요. 그런데 스타벅스에서 처음에 이 내용을 모른 거예요. 처음에 몰랐겠지. 몰랐고 어느 목판에서 보고 야 멋있는데 스타벅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명한 항해사 이름이거든요. 시애틀, 바다, 물, 노래 그러니까 사이렌 했다가 점점점 변해온 곳이 지금의 스타벅스예요. 그러니까 이 상징은 중세적 그렇죠. 관점에서 보자면 상업 브랜드의 로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렇게 했다가 이 점점점 변해서 여기까지 온 거. 4.16 때 이 사이렌 이벤트라는 걸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겉으로는 아니 스타벅스의 로고가 사이렌이니까 사이렌 이벤트를 하지 했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4월 16일인 거예요. 세월호 참사 10주기 날 했던 거예요.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스타벅이 이벤트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시침뚝대고 사이렌 이벤트를 했는데 그렇죠. 그때는 모르고 다들 지나갔는데 9.18을 그런 식으로 한 걸 보고 다른 날은 한 게 없나 찾아봤더니 4.16 때 이렇게 했던 게 있고 그때 텀블러가 용량이 237인가 그런데 그 숫자도 이 숫자에 얘네들이 집착하잖아. 초기에 실종된 세월호 아이들의 숫자였어요. 가장 잔인한 것은 이 사이렌의 노래소리를 듣고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죽었다는 거예요. 초기에 그랬잖아. 자기들끼리 놀러 가다가 죽은 건데 우리가 왜. 그렇죠. 이태원 참사 때 그렇게 말하고 다 그러니까 어차피 너희들은 욕망을 따라가다가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디스트적 폭력이다. 이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 우리가 못 알아본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들끼리 낄낄거렸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리포트 해야 돼요. 스타벅스에 가시는 분들은 이게 쌍꼬리 사이렌이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교회 바깥 벽면에다가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붙인 거예요. 중세 때는. 중세 때.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조롱한 거잖아요. 이게 폭력이에요. 국가 공동체가 용인해서는 안 되는 폭력인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 자유롭게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서로 존중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나라의 국가 공동체에 산다는 것은 헌법을 매개로 함께 공동으로 삶을 구성하고 조율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헌법적 가치는 최소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헌법적 가치를 건들고 싶을 때는 정식으로 개헌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 헌법적 가치의 가장 물질적 표현이 뭐냐? 국민묘지예요. 죽음을 공동 관리하는 게 공동체예요. 교회도 그렇고. 그렇죠. 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제진으로 사람들이 잘 안 가잖아요. 공동체로서 기능이 상실되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공동 관리하지 않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에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아니라. 국가는 여전히 공동체예요. 단순한 사회가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는 죽음에 대한 공동 관리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공동체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단 한 나라가 국민묘지가 없어요. 일본입니다. 일본은 미국이 항복선을 받으면서 국민묘지를 못 만들기로 약속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묘지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전범을 어디다 놨냐? 밀교, 신사에다 놓는 거예요. 그렇지. 신사는 사교예요. 무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삼는 거예요. 신경질적 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예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동의 거룩한 죽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신경증적 발작 증상을 벌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민묘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소중하게 인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5.18 국민묘지입니다. 누가 만든 겁니까? 우파의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걸 건들면 생각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국가 공동체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을 건든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뭐라고 하죠? 스타벅스 커피 들고 투표하러 가자 하잖아요. 그분조차도 무슨 말은 못해요? 탱크로 국민을 죽게 한 국가의 폭력을 놀이로 삼은 것이 정당하다고 말 못하잖아요. 그 말은 못하잖아요. 그들조차도 그 말은 못해요. 왜? 미니멀 리콰이먼트, 즉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기반을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독일은 이제 600만 명을 가스 실험을 해서 죽였던 큰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그렇죠. 전범 국가가 돼서. 그 방안을 놓고 독일 사회가 오랫동안 고민했고. 그렇습니다. 네오나치들이 튀어나와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네. 이런 사람들이 튀어나올 때 무관용으로 대처했는데 그때 이제 이거 표현의 자유 아니냐.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공동체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렇습니다. 거다. 지금 교수님이 말한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거든. 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헌법으로 정해놓은 헌정 질서가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아닌 거죠. 어떤 민주국가도 남을 혐오하는 표현을 권리로 보진 않아요. 남을 증오하는 걸 권리로 보지 않아요. 더군다나 일베들의 유머 코드를 하잖아요. 유머 코드가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왜 웃냐는 거예요. 왜 자기들끼리 막 낄낄대고 웃죠? 가장 원초적인 충동 상태로 가서 보면 남을 때리는데 맞는 사람이 맞는지도 몰라. 그리고 좋아해. 그게 가장 오래된 사디스트적 폭력이거든요. 지금 일베 코드가 전형적인 사디스트적 폭력 코드예요. 봉화마을에 가서 거기 안내하시는 분들한테 자기들끼리 코드를 썼어. 그렇지. 근데 그 봉화마을 안내원들이 그 코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웃고 있어요. 분명 일베용어로 조롱하는 언어를 썼는데 못 알아듣고 친절하게 웃으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낄낄거리는 거거든. 그렇죠. 그게 사디스트적 폭력 코드인 거예요. 그런 것이 발휘하면 내가 더 큰 고통을 당한다는 걸 교육과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걸 가지고 산업화하는 세력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온라인 게임이에요. 온라인 게임에서 그런 코드로 원초적 사디즘을 자극하면 이 게임방에서 못 나가요.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지지율이 낮았어요. 근데 퇴임하고 나서 이명박과 대비되면서 사람들이 노무현의 가치를 재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인기가 급상승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봉화를 탔습니다. 근데 광우병 쇠고기 사태로 식겁을 했단 말이에요. 이명박 정권이. 그랬죠. 그때 이 진보의 구심점이 노무현이라고 보고 노무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작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심리학자까지 동원돼서. 그러니까 이 심리 전달이라는 건 적을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구사하는 기술들이거든요. 그 기술을 국민들을 상대로 펼쳤고 그 결과물들을 일베를 통해서 퍼뜨렸다고. 그렇습니다. 자연 발생적인 인터넷 놀이 문화가 아니고 네. 국가 권력에 의한 2차 가해가 조직적으로 펼쳐졌고 그게 일베 놀이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응징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일베 스벅을 하고 또 다음 세대가 노무현 추도식에 가가지고 노무현 조롱노를 단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없었으면 지난번 4.16 때 사이렌 데이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몰랐잖아요. 이들이 자기들끼리 숨어서 하던 폭력 코드를 이제 모두가 알아보게끔. 그리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모르네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낄낄대다가 조금씩 과감해진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게 어느 순간 정치 권력과 결합하면 파시즘이 되는 거예요. 유럽의 20세기 사람들이 지금보다 너무 멍청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파시즘이나 나치가 나온 게 아니에요. 신세계 가서 옷을 산단 말이에요. 신세계를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신세계까지? 박구영 봐라. 저놈 그럴 줄 알았다. 꼭 그럴 것 같은 거야, 이제. 학생들 물어봤어. 가지 말래. 당분간 교수님은 안 된다. 네, 다른 사람 몰라도 교수님은 가면 사진 반드시 찍히고 찍혀서 김어준까지 욕보인다. 교수님은 괜찮은데 김어준까지 욕보인다. 참 바람직한 학생이네. 나를 아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